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찰리 커크라는 미국 극우 인사의 사망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네, 이 자료가 다루는 내용이 커크 사망 후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죠. 이게 심상치 않아서 메카시즘의 부활 아니냐, 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이면의 의미는 뭔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개인들이 겪는 마녀사냥 같은 공격들이나 또 정부 차원의 움직임,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번지는 과정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제시하는 여러 사례들, 분석들을 보면서 현상의 본질에 한번 접근해 보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커크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이걸 자료에서는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커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 컬럼니스트 캐런 에타이어, 또 MSNBC 분석가 매슈 다우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언론인들이군요. 네, 근데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커크 추모 학생을 조롱했다고 대학생 캠린 부커가 퇴학당하고 체포까지 됐다고 하네요. 아, 퇴학의 체포까지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이걸 보고 자업자득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허허, 좀 그렇죠.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네요. 네, 교사 180여 명이 조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동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난 메시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명이까지요? 이건 좀... 그렇죠. 자료는 이런 현상을 우파 인사나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비판자들 신상을 막 공개하고 해고하라고 압박하는 일종의 캔슬 컬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분노 표출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조직적이요. 네. 고용주한테 직접 압력을 넣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특정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자료에서도 이걸 메카시즘 시대의 마녀 사냥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특히 신상털기 같은 방식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비판 자체를 못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개인들에 대한 이런 마녀 사냥도 참 심각한데 자료는 여기서 안 그치고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직접 커크의 팟캐스트를 이어서 진행하면서 비판자들을 고발하라고 막 선동하고 아마 부통령이 직접이요. 네, 그리고 폭력 선동 NGO 네트워크를 추적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또 스티븐 밀러 보좌관은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서 테러 조직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테러 조직이요? 네, 국방부 장관은 군 내부에 커크 비판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고 국무부 장관은 심지어 비판적인 외국인의 비자 취소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와, 국방부, 국무부까지 이게 전방위적이네요. 그렇죠. 백악관이 좌타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고 이걸 국내 테러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니,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서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자료에서는 이런 움직임의 어떤 동기랄까?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이 조지 소로스 재단을 폭력 조장단체로 지목을 했는데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가 지적하고 있어요. 근거 없이요? 네. 소로스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라는 점 말고는 딱히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커크를 살해한 범인이 좌파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 역시 아직 없다고 자료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직 증거는 없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커크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반대파를 압박하고 어떤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을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독재화, 나아가서 친위 쿠데타 가능성까지 언급한다고요? 이건 좀 너무 나간 해석 아닐까요? 네, 그게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이죠. 빌 에모트라는 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의 분석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아, 비레모트. 네, 자료가 제시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폭력 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 그걸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요? 네, 그걸 통해서 시민권을 정지시킨다거나 선거를 무기한 연기한다거나 반대파를 체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 방위군이나 ICE,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이죠. 이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활동이 특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 집중되는 걸 좀 위험한 신호로 본다는 분석도 담겨 있고요. 와, 그럴듯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건 자료에 담긴 하나의 분석이고 뭐 예측일 뿐입니다. 현실화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런 경고 자체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미국 내의 긴장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정말 찰리 커크라는 한 인물의 사망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커크에 대한 비판을 그냥 넘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거기에 행정부까지 개입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어쩌면 더 큰 정치적 함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려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참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자료였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크 살해범과 특정 세력 간의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점. 이것도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정치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위축시키면서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게 만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